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불재난 긴급대응 특별위원회 청와시장을 맡고 있는 임무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불재난 긴급대응 특별위원회 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불재난 관리기관인 산림청, 소방청, 그리고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가 큰 경상북도와 경남 남도의 기관 보고를 듣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산불특위위원님들 소개를 생략하고 기관 참석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상석 산림청장님 참석하겠습니다. 호석권 소방청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박명균 경상남도 부시장님 참석하겠습니다. 김호진 기술실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박정수 행정안전실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먼저 김병주 산불재난 긴급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 긴급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주입니다. 오늘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산림청장님, 소방청장님, 경상 남도 박명근 부지사님, 그리고 박성수 안전행정실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산림청과 소방청, 경북도청, 경남도청의 보고를 받고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산불 대응 시스템을 보강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남 지역 산불의 주불이 진화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현행 보상체계와 보상액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피해 기업에 대한 보상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찾아가 의식을 조활했습니다. 경북 지역 피해 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표를 우결하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상북도는 왜 부지사 나왔어? 도지사 안 오면? 예, 지금 그런 내용으로 직무대리로 지금 업무 집행 중에 있어서 많이 지금 그 피부 고인멸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장에 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경북지사는 그만뒀나요? 지금 휴가 중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북이 가장 큰 피해인데 도대체 경북도지사나 부지사나 지금 뭐가 업무 우선순위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도대체 피해 입은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 도대체 안중에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이번 산불은 진화 대응 면에서도 부실했습니다. 인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산림청은 산불 확산 예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3월 22일 산불 확산 초기부터 산불이 어떻게 확산할지 실시간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행안부는 물론 지자체도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나 지자체는 재난 문자를 통해 산불이 어떻게 확산할지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어디에 대피해야 할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같은 문제점 등을 차차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림청과 소방청, 경북도청, 경남도청의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당에서 만들고 있는 영남권에 대한 대응 산불 특별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오늘 의견 수렴을 해서 내일쯤 발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통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대형 산불에 대해서 경상북도나 또는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정부가 제대로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에 앞서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관보고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보고는 좀 서면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아직 연예인들께서 충분히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핵심 내용 위주로 그리고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꼭
예산이나 정책 법률로 반영되지는 않은 내용 중심으로 4분에 걸쳐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임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자료집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남, 울산 산불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불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발화에 대해서 경남 산청에서는 3월 21일 예초기 스파크 추정된 산불 발생이고, 강구 구성에서 3월 22일 유산자 실화에 의해서 추정이 발화했고, 울산 물주에서는 같은 날 3월 22일 용접 스파크에서 추정돼서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3월 22일 날 토요일 날 29건의 전국에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남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가동을 했고,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수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산불 진화율이 약 1180대, 진화율 6만 6천 명의 가용 진화율로 총동을 했습니다. 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남 산청 213시간, 규모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오래 걸린 시간입니다. 경북 의성군 510분에서 149시간이 걸렸습니다. 울주는 128시간이 걸렸습니다. 피해지 복구 방안입니다. 현재 조사복구 추진단이 4월 15일까지 피해 규모 복구 규모 산정을 위해서 조사 중입니다. 당장 산사태 추가 2차 발생 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 재산 피해 우려 지역은 우선적으로 6월 말 이전까지 응급 조치를 하고, 그 이외 지역은 우선 순위에 따라 연내 또는 내년도에 순차적으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불 피해목 쓰러짐이라든지 병해충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민가, 도로, 철도 등 연접지에는 우선적으로 긴급 벌채를 통해서 피해목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보고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수종 선정을 하고, 외화 수준대 조정이라든지 보호지역의 자세히 공급 파종 숙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65% 정도가 사유림이기 때문에 산주의 의견을 반영해서 보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봄철 대형 산불 대비 피해자입니다. 5월 15일까지 봄철 대형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어가면서 예방 관련해서는 산불 진화 차량 등 기존 인도를 긴급하게 정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채, 숙각기, 부산물을 제거해서 연료를 사전에 제거를 하고 안전공간 완충대 방어선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또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 고도화를 하겠습니다. 대비와 관련해서 산불 위험 지역에 헬기를 전진 배치하도록 하고, 이타던트 산불 지연지를 사전에 살포하고 담수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순간 최대 풍속으로 가능한 확산 예측 시스템으로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제공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과 관련해서 산불이 현장에서 났을 때 현장 통합 지휘본부를 운영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불 유관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습과 복구 관련해서 임업인 생활 안전이나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 피해 인가에 대한 대대책 경영과정 윤가라든지 상환 연기 같은 조치를 취하고요. 또 피해 지역의 임업인 인가 임산물을 판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구비와 관련해서 단기 임산물 재배시설 피해 복구비 지급을 해남도와 하도록 하고, 특히 송이와 같이 임산물 채취와 관련된 것들을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산불 대형화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산불 대형화, 초고속 확산 방지를 위한 산림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침엽수와 하렵수가 혼합된 혼합민 조성을 확대한다든지 산불 취약진의 이격 공간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또 숙가국이라든지 손가백이라든지 이런 연료 물질을 사전에 제거를 하고 인도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 등 보존 지역이라도 산불 방지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발생 감지부터 대피 알림까지 신속 정확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아천후 때문에 산불 확산과 관련된 알림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확충과 고도화 정해인력 육성을 위해서
중대형 산불 진화 헬기, 다목적 산불 진화차, 그리고 헬기 내비게이션 등 야간 공중 진화 전략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지상 진화 인력과 관련해서는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 증원, 산림 재난 대응단 연중 운영, 그리고 교육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대응 관련된 범정보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형 산불 헬기, 특히 야간에 있는 강풍에도 활용할 수 있는 도정입 항공기, 다목적 산불 진화 차량, 그리고 산불 관련된 슈가쿠기 페트롤, 그리고 확산 예측 시스템, 그리고 정예 산불 진화 인력 육성이나 진화된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예산 등이 더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산불 피해 지원과 처벌 관련된 제도 개선 같이 필요합니다. 송이나 고로쇠 같은 채취 임산물에 대한 생계비 지원에 관련해서도 좀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산불 원인 행위자에 대한 벌칙 과태료도 처벌 강화 필요합니다. 산불은 광역화되기 때문에 산림청 한 기관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정부적으로 총력을 다해서 협업 구조로 해야 된다.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사격훈련 자재라든지 진화 헬기 군 병력 지원 관련해서 해안부와 관련해서는 특별교육 세션, 문체부 관련된 경우에는 산불 예방 홍보, 국가유산청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산 이격보호구역 조성이라든지 소화시설 확충, 산업부 관련된 사항은 전력 설비 주변 가연물질 제거, 환경부 관련된 것은 폐기물 소각 단속, 그리고 국립공원 탐방객 산불 단속, 그리고 산불 진화장 동원 협조 운영이고요. 국토부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TV나 VABS 활용한 산불 예방 홍보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본정부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강화해보도록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소방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소방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위원장님과 위원장님들, 오늘 그 산불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 대응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방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헬기 1페이지 그 발생 내용은 서면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소방청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소방청은 산불 발생 초부터 지역별 재난 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 구조 통제단을 운영하여 초동 조치에 주도하였습니다. 산불 확산에 따라 최고 수위의 대응 단계와 국가 소방공원령을 발령하여 산불 진화와 인원 보호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산불 기간 10일 동안에 총 1만 7천여 명의 소방 인력과 5,900여 대의 장비, 9천여 명의 의용 소방대가 투입되었으며 특히 소방공원령 최고 단계인 3호 기준을 상회하는 가용 모든 소방력을 전국에서 동원했습니다. 다음 행위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이번 산불은 기존의 대응체계만으로 한계가 분명한 재난이었습니다. 온도와 날씨와 강수 속에 산불이 예측을 벗어나 급격히 확산되었고 지휘체계는 재난안전법과 설립보호법에 따라 이완화되어 있어 유기적인 지휘체계가 확립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제기된 인력과 장비의 부족 문제 해결과 함께 자원의 분용적 활용 방안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산림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명과 시설물 피해를 동반한 대형 복합 재난의 영향이 뚜렷했던 만큼 앞으로 기관별 자원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장에서 결집되도록 대응체계 전반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청의 산불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주겠습니다. 먼저 기관별 강점을 결집해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산림청, 소방청 등 기관별 역할이 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대응 역량을 결집하고 원활한 협력을 위한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 확대와 공동 매뉴얼 마련, 합동 훈련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강원도 모델인 산불방지센터를 확대한다면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시도, 지자체단들의 총괄, 산불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을 전문적으로 보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가소방력 동원을 통해 산불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강풍 등 대형산불이 우려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동원령을 발령하여 대비하고 장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최대 인력이 동원되도록 기준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38개 특수구조대의 산불 대응 기능을 보강과 함께 산불 전문 특수구조대 현재
강원과 경북 두 곳이 경남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재정의 산불 진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뿐만이 전혀 의용 소방대는 산불 예방, 초기 대응, 주민 대피 등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소방은 신속한 조정 조치와 단단한 지휘, 동원 체계, 그간 유관기관 간 함께 싸운 재난에 대한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장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지상 작전에서의 지휘 통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전문 역량과 시설 장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소방에서는 최근 5년간 전국 소방학교에서 252회에 걸쳐서 2만 2천여 명에 대하여 산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첨단, 지휘훈련 시스템, 실화적 훈련 등을 통해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림 인접 주민이 스스로 초기 진압하는 비상소화 장치를 확대 설치하고 산불에도 활용성 높은 다목적 차량과 헬기를 동하게 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종화인의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방청은 이번 산불의 교훈을 철저히 되새기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에서 국가있겠습니다. 경북과 너린님 실장입니다. 지난번 방문해 주셔서 경북 산불 현장을 직접 점검하시고 보건 특위에서 지난번 공식 보고드린 피해 상황을 보완하고 그리고 본연제도 전개에 대해서 저희들 준비해서 오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난번 경북 대형 산불의 현장에서 주요 특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시군간 경계를 넘어서 10분, 20분 만에 지역을 넘어서는 그런 산불이었고 특히 바람의 방향이 불규칙적이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불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전례를 깨고 야간에 민가로 덮쳐서 큰 산불의 피해를 내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런 산불 확산 가능성과 동시에 주민 대피와 취약 계층 중심의 산불 진화 체계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 피해 현황 4월 13일 08시 30분 기준으로 보면 상임이 지금 45,157헥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피해 쪽 확인 중이어서 상당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은 지금 4,295동 피해로 전례 없이 민가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농축업 중에서도 농기계가 상당 부분 닿고 특히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특징적인 게 중소기업 소상공인 산단이라든지 음식점으로 상당히 많은 피해가 나서 346개 업소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쪽입니다. 이 속에서 지금 이재민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이후로 2,153세대 3,568명 중에 지금 3,246명이 모텔, 호텔, 연수원, 친척집 등 해서 대다수 선진 주거시설로 1차 이동하셨습니다. 지금 이동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322명이 있습니다. 안동시 179, 청송 126명 등인데 이분들이 2주가 넘어서 피로도가 극하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4월 16일까지 안동시는 한 100명 정도, 청송은 저희가 50명 정도에서 지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의 보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22명 지금 대피소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식중독, 공기질, 용등불 전수 등 검사 등을 통해서 지원드리고 있고 이미 250여 곳에 흩어져 계신 이분들에 대해서는 의료 분야 소매 진료하고 항비 상비 이런 원칙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지금은 임시 숙박시설에서 보호드리고 있지만 지금 임시 조립주택 지금 발주 중이라서 이쪽으로 5월 중순까지 다 모시고 그리고 연구주택장비 조성하는 방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민들의 주택 피해가 4,295동입니다. 우리 가장 컸던 울진 산불 기억에 245동이 피해 입었던 것을 비하면 상당 부분이 큰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지 수요 지금 임시주택에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 총 LH 임대까지 2,795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 확보를 2,099동을 저희들이 확보 중에 있고 발주는 지금 1,644동을 발주해서 선발주와 제작이 동시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듈러 주택으로 해서 다음 재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300동 구입 예정이고 지금 설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모듈러 주택은 도에서 하고 수혜를 받아서 직접 하는 이 부분은 지금 주택이 한 3년에서 5년밖에 안 된다면 모듈러 주택은 30년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긴급 재난에 활용하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저희들 연구 만지 조성을 위해서 현재 40개 주구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20채 이상 한 지역만 해도 지금 30곳이 넘습니다. 안동 신흥리는 41채 중에 39채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대형 재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와 특별재생지역 점검하고 있고 49채 정도 식으로 이렇게 피해 입은 지역은 지금 생활여건개선 사업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들 산불 대책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만 복구 대책 패러다임도 바꿔줘야 된다고 봅니다. 현행 기준상 지원 항목이 포함되는 것도 많고 낮은 단가, 그 다음에 융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뒤에 법률과 그런 부분으로 보완되다 봅니다. 저희들 현재까지 어제까지만 어제 08시 30분까지 1조 7,521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NDMS 피해로 입력을 시켰고 대다수는 살림 피해가 공공의 1조가 넘고 그 다음에 사유 쪽은 주로 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지금 중앙정부에서 도와주셔서 저희들 입력과 동시에 합동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절차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같이 입력하고 있습니다. 농축산 분야에 보면 저희들 농기계뿐만 아니라 농가 8,000호 이상 피해를 입었는데 현재 가수총 사실상 대파대라든지 이런 부분 실거래가 50% 정도, 지원도 50% 정도라서 실소유액의 30%, 그 다음에 농기계는 10%에서 35%요 정도 올라서 실질적으로 이 실거래가로 보수 비율을 높이는 필요한 사항이 6종이 되겠습니다. 이번 피해에서 저희들 사각지대에 있으면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중 하나가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346개 기업, 특히 중소기업 81개가 피해를 입었고 안동에 55개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41개사 중에 나무농공단지 25개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장 복구와 보상도 되지 않고 그런데 거기에 근로자 대거 시적 위기에 있어서 밀집지역인 나무농공단지를 비롯해서 중소기업 특별지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고용인들을 위한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저희가 검토 올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중소기업들은 생계 지원 복구는 물론 생계 지원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부분입니다. 사실은 내륙에서 발생할 때 40km가 넘는 60km에 있는 선박까지 일도보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있어서는 어선은 보험에 대해서 일부 보험이 되지만 양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미의 의원님도 제시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자연재해 보상이지 하재 보상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특히 노물 쪽에는 전체가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또다시 집을 짓더라도 그 지역이 다시 위험해지는 부분이라서 전체 방제 마을까지 구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이번 사림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산불 피해 조사와 복구 계획 속에서 실질적으로 6월부터는 다시 장마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에 응급 복구를 지금 전처하고 협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저희들 이 지역 피해난 5개 시군은 소미 생산량의 전국의 43%를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발생 소미에 대한 지원 부분을 저희들이 사각지대에 있어서 건의드리고 특히 경북 북부권은 문화재가 많은데 이 부분은 한번 소실되면 복구도 어렵고 가치도 상실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한 보호사등 준비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지막으로 이러한 초대형 산불 피해와 그 다음에 재해를 위해서 저희들 이게 특별법령으로 개별법령으로 그리고 이거에 소요되는 예산 부분들을 저희들 별도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지역 재개발에 대한 특별법 제정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러한 피해 면적이 사실상 이런 초대형 산불이나 재난이 계속 지속적으로 향후에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피해 면적이 2만 헥타르라든지 피해 2천 이상의 산불에 공동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저희들이 특별법으로 건의드리면서 동시에 지난번에 말씀 주신 산불 피해 관리 일반 법령 제도 개설로 됐을 시에 저희들이 13개 법률에 25건 정도의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 부분도 함께 제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최선을 다해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산불 속에서 인명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제공한 말씀을 드리고 책임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상남도 행정비서 박민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민주당 산불회계 김병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경남 산청 하동 산불 피해에 대해서 많은 아픔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산청 하동 산불 피해 및 복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산불 및 주민 대표 현황입니다. 먼저 산림청장님이 보고했지만 저희 경남 하동 산불은 3월 21일 날 금요일 날 15시 26분에 발화가 돼서 10일간 213시간이 끝에 주불이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바로 그 3단계가 발령되는 등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진행됐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경남 산불은 저희 한마디로 하면 좀비 산불이랍니다. 꺼도 안 꺼지는 같은 장소에 한 5일 동안 계속 불이 버텨가지고 저희들 상당히 진화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산불 영향구역은 1858헥타, 산청이 1158이고 하동이 700, 국립공원도 일부 거의 132헥타 정도 됐는데 저희도 국립공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루 온종일 한 헬기 50대를 동원해가지고 계속 떠는 바람에 겨우 가는 지리산 지방공을 하는 걸 저희가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입 자원은 저희들 동원 장비가 헬기 379대, 하루로 하면 한 30대 내지 50대 정도 동원했습니다. 동원 인력은 진화대, 그 다음에 경찰, 군인, 소방, 가용할 수 있는 총자원 동원해서 저희들이 진화를 했습니다. 산불 진화 기간 중 주민 대피 현황을 보면은 2,158명 정도 되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제9호기업인데 보호문자를 많은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심리치료도 병행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들이 바다지점이 거기에 부족산인데 부족산 높이가 961m입니다. 북한산이 836m 처음 있습니다. 그보다 한 100m 정도 더 높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입니다. 피해량입니다. 안타깝게 희생자가 4명 있고 중상자 5명, 경상자 5명이고 물적 피해가 사유시설이 한 시설 199건, 장고는 758헥타르, 공공시설 시설이 34건, 산림이 4,348헥타르 정도 됩니다. 희생자에 대해서 저희들 합동분향소를 작년 국민체육관에 저희들이 마련해가지고 추모에 안치를 했습니다.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립공원에 저희들 안치를 한장을 했습니다. 저희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유가족이라든지 이런 지원에 대해서 아끼지 않고 최선의 예우를 다하고 있습니다. 진화대원에 대해서도 저희들 재보험 승인이 되고 공무원에 준해서 공무상 상일 저희들 제일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해서 저희들 순직 신청을 저희들 하고 있고요. 부상에 대해서도 저희들 1:1 공무원 매칭을 하고 산업재해 보험에 승인을 해서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우리 희생자 및 유가족 지원에 대해서 도민 군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과 여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긴급 조치사항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산청군이 3월 22일하고 그 이틀 이후에 하동군에서 재난지역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재민 인시지원은全国보다 많지는 않지만 16세 25명입니다. 각각 지금 산청문화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 하고 하동군은 펜션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크게 이재민의 불편 없이 저희들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체적으로 해서 재난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30억 정도 지원을 하고 긴급 피해 산불 피해 긴급 복구비로 저희들 행안부와 우리 자체적으로 또 조정 요구를 통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복구 계획은 저희들 주택 분야는 전파가
5개소고 반파가 되겠대. 저희들 주거비 지원하고 주거비 지원을 전파는 사실 이게 국토부 고시에서 저희들 2천에서 3,600만 원, 반파는 1,000에서 1,800만 원인데 이게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그것보다 한 100% 정도 정의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고요. 설계하고 관리비는 또 자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을 저희들 확보해가지고 저희들 하려고 생각합니다. 농림 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농림시설 96개소, 농기육 29대, 농작물 39헥타르, 산림작물이 419헥타르 정도 되는데 단가 현실화하는 부분은 저희들 농수산식품부에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단가 현실화를 100% 하고 있고 두 번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한도 상향은 저희들 농작물이라든지 농기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5천만 원이지만은 최대 1억까지 이렇게 저희들 하려고 지금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도 저희들이 100% 보조, 대파대 같은 경우 100% 보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특별 위로금과제도 당초는 1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희들 최대 11개월로 이렇게 확대시키고 있고 지원 품목도 아까 산림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송이버섯이 지금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보험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지급을 저희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상한유예는 이자 감면은 최대 2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하고 있고 생활안전자금 같은 경우는 농업을 통해서 무이자로 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저희들 도문화유산이 있는데 이게소인데 저희들 긴급보수비라든지 긴급보수 사업을 시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돌아가신 분야도 저희들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까지 저희들 관계되는 어떤 대상기를 선정을 해가지고 4월달에 행안부 중대본에서 심의 확정돼서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사실 산불 면적이 워낙 넓고 물론 경북이 워낙 커가지고 저희들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지만 사실 지역에 가면은 상당히 많은 지역이 차를 한 30분을 다녀도 피해 면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차원에서도 이제 특별법 제정을 해서 지역의 어떤 피해 입은 주민들의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거비 지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분이 집을 짓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100% 정도 상향이 필요하고 특별 재난지역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좀 국비로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겠느냐 이걸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장에서 직접 산불을 진화할 때 느낀 거냐면은 인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인도 부분이 없으니까 사실 차 진입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른 지역에 봐도 인도가 있으면은 사실 빨리 차가 이제 지나차가 올라가거나 뭐 소방차가 올라가거나 해가지고 조속히 진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물이 소화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개설이 필요하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개설이 필요한 걸 국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면 저희들이 살림을 더 체계적으로 보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 경남 같은 경우 아까 말씀했듯이 제가 지리산이 워낙 험한데 사실 이게 대응을 하려면은 좀 우리 경남 이쪽에도 산불 방지 센터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진화대 장비 합충이라든지 임차일기 같은 이런 임차일기 좀 대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소형보다는 대응을 통해서 필요할 것 같고 소방 인력도 저희들 요번에 소방이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장비가 이제 주택 보호 위주다 보니까 실제 산불에 특화된 그런 장비가 많이 부족한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AI 드론을 활용한 그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산사태 그 다음에 벌채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국립공원관리청 이관은 환경부에서 산림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산림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보호할 그래서 산림청의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희들 그런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좀 불편한 부분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회의를 기구별로 전환해서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부분을 제기하시고 답변하시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저는 앞으로 하겠습니다.